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유형 23번 할 차례인데요. 여기에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근의 차가 K일 때는 어떻게 한다. 또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일 때, 또 두근의 B가 몇 대 몇일 때, 그럴 때 미지수를 놓고서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는 거니까 근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근을 이렇게 2와 마이너스 3 이렇게 알려주면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3으로 반드시 인수분해돼서 나온 근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상수 a는 이렇게 포함하면서, 왜냐하면 그 식이 2차식이 됐든 2차항의 개수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A는 무시하고 요거는 무시하고 이렇게 반드시 인수분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얘는 나중에 곱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돼서 근이 요렇게 되고 x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근이 마이너스 3이 나왔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옛날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문제집 같은데도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아주 좀 어려운 문제집이나 그냥 아무 생각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요 경우는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2차 방정식은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두근의 차가 2다 라는 얘기예요. 두근의 차가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한 근이 4고 다른 근은 6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차가 2가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경우 있냐면 한 근이 마이너스 3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놈이 큰 수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차가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4인지 마이너스 3인지는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한 거고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두 근 중에 한 근을 알파 또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물론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얘가 큰 거고 이렇게 빼면 또 차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보통 플러스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두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식에서 인수분해한 걸까? 인수분해된 것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고 이쪽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요 놈을 전개하면 이제 얘랑 같다고 놓으면 알파와 K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도 찾고 K도 찾는 건데 우리는 K만 필요하죠. 그죠? 문제에서.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의 X 또 마이너스 알파의 X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알파 플러스 2 이런 고백꼴로 인수분해가 전개가 되겠네요.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여기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의 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자, 내가 만든 식과 이 만든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과 여기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그럼 이 마이너스는 다 사라지니까 2알파는 2가 되고 알파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놈의 근이 뭐냐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지. 1하고 3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도 같아야 되는데 상수항 부분은 3k-9라고 있는 거랑 요 부분이랑 같아요. 근데 알파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과 3을 곱하면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K는 12가 되고 K는 4가 된다. 이렇게 K 값이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로 정하면 인수분해된 꼴이 어떻게 인수분해돼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자, 548번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요거는 좀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요거는. 자, 요거는 요쪽으로 이렇게 풀었다 치고. 그러면 548번 한번 보자. 이번에는 548번. 자, 이번에는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요. 근의 비가 2대 3. 그러니까 어떤 근이 만약에 4다 그러면 또 다른 근은 6인 거지. 그래야 이 근의 비가 2대 3이 되는 거니까. 그지? 만약에 어떤 한 근이 2면 다른 근은 3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근이 만약에 6이다. 그럼 또 다른 근은 9다. 이렇게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미지수를 얻느냐? 2알파와 3알파 이렇게 근으로 둡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근이 지금 2알파와 3알파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됐겠어? x-2알파와 x-3알파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지. 자, 이 창의 개수는 알 필요가 없다. 이 창의 개수가 여기가 5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5라고 붙여놓아도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자, 얘는 내비두고, 왜냐하면 이거 분배 법칙 한 다음에 그 다음 곱해주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요거 곱셈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알파 x 플러스 2, 3은 6알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앞에 5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쓰면 5x제곱 마이너스 25알파 x 플러스 5, 6에 30알파 제곱 30이에요. 30알파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같아졌으니까 나머지도 같아져야 되겠지. 이 상태를 봤을 때 알파가 2구나 이렇게 되고요. 이때 알파가 2면 실제 근은 4하고 6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A를 찾아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린 거의 다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합시다.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9A 플러스 48하고 요 부분 알파가 지금 2니까 알파의 제곱은 4고요. 4, 3, 12, 12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9A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48을 빼면 80, 7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A는 8, 9, 72, A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살짝 다음 문제로 넘어가네. 야, 요거는 그러면 요 부분만 가지고, 아이고, 요 부분만 어디로 옮겨주면 안 되나? 이게 또 한국이, 이 부분이 같이 따라오네. 같이 동시에 쳐졌다고. 어쨌든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니까,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아예 그냥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49번. 이 형태는 어떤 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다 하는 겁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가 된다. 그럼 얘는 이 위에 B 있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은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을 알아냈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식을 찾을 수 있어요. x-알파 그리고 x-2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의 개수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 1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쓸 필요 없어요. 전개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x 플러스 2알파 제곱 이퀄 0. 일단 나머지 부분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이 창 부분이 똑같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아야 돼. 이 방정. 자, 그래서 k와 마이너스 3알파랑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k-1하고 2알파 제곱하고 같아야 되네. 우리는 k를 구하는 건데 알파를 처리해 볼까요? 알파를 k의 값이 두 개 나오네. 그냥 여기를 찾아봅시다. 자, k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k 대신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2알파 제곱 이렇게 되더라니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죠? 자, 연립방정식이거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자, 그래서 이 식으로 풀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둘 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는 0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다가 는 0 써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2알파 알파 여기는 1 둘 더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값을 알 수가 있죠.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k 값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k는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데 여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2분의 3이네요. 그죠? k는 2분의 3. 자, 이번엔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k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3이네요. 그러면 k의 값은 이 두 가지죠. 그죠? 요 둘을 합치래요. 그러니까 2분의 6이니까 2분의 9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이 비율이 나온다든지 근이 직접 뭐 연속한 두 수, 자연수가 뭐 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지수를 어떻게 놓느냐, 그리고 인수분해된 식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여기 24, 유형 24입니다. 자, 여기 이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조금 표현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 지우고 여기 24번. 자,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제가 그래요. 자,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제대로 써 있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어떤 무리수를 근을 갖고 있는데 이 개수들이 여기 A와 B와 C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이때 PQ도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리수라면 반드시 얘와 여기 부호가 반대인 놈이 바로 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켤레인 것이 근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말이죠. 이 550번을 보면은 여기 물론 K와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3과 마이너스 2는 유리수니까 당연히 저놈들은 정수니까 유리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K와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그게 없을 때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유리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죠? 이 기껏 위에다 설명하고 아닌 걸 여기 문제 예를 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 무리수가 근이 나왔다면 이 개수들이 유리수인데도 불구하고 무리수가 근이 나왔다면 이것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거나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나 근의 공식이나 똑같죠. 그죠? 같은 겁니다. 이건 그 완전 제곱으로 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완전 제곱을 해서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근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거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부분은 지워도 됩니다. 이 부분.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써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다 근이 주어지면 원래 방정식에 대입한다 라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 또 x가 빠졌다. 아이고 여기 x가 빠졌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을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수 부분을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x-3은 마이너스 2 루트 3인데 이쪽에 루트가 있는데 이건 제곱해서 제곱이 사라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긴 거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요. 이쪽으로는 4, 3,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6k라는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6이라는 같은 거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위에 m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은 여기 상수항 있는 마이너스 3과 같겠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죠. m은 마이너스 4. k 플러스 m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보자면 552번을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제곱근을 거꾸로 간 거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 한 근이 나왔기 때문에 한 근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근이 지금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이다. 이게 근이야. 근데 여기 정수를 넘겨서 제곱할 수가 없잖아. 그지? 이럴 때는 이 근을 먼저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면 뭐를 곱하죠? 3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분모부자에 3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 위에도 3 마이너스 2 루트 2, 1에다 곱해봤자 그냥 사라지죠. 1은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x는 3, 3은 9에서 8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네요. 그죠? 아, x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 제곱했던 거를 거꾸로 거슬러 가면 돼요. 자, 이 정수 부분을 넘겨서 제곱하면 된다. 그 방법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3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x-3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요. 이쪽은 8이 되네요. 자, 이게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와, 요거 봐라, 요거. 자, 근데 여기를 잘 봤더니 지금 숫자로 주어진 부분이 여기는 플러스 6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6x란 말이야. 이 부분이 다른데 나머지가 같다고 하면 그 두 식은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6x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여기랑 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이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이 둘을 곱하면 1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된다. 저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로 주어진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왼편에서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더 간결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러면 유형 25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원래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그렇게 2차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를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활용 문제는 내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은 내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또 그게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자, 요 페이지에 있는 거는 좀 뭐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있는 유형은 말이죠. 새로운 연산은 오히려 새로운 연산들은 선생님들이 안 다뤄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연산의 약속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많이 나오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유형 27이에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수에 관한 활용이다. 자, 근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단 말이야. 그지? 야, 이것도 중3이 돼서 아직도 이것도 못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그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21만큼 작다. 그럴 때 또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연속한 세 자연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속한 세 자연수는 x-1, x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가장 큰 수는 요놈이네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 나머지 두 수는 얘와 얘잖아요. 그것의 제곱의 합. 즉 x-1의 제곱과 x의 제곱의 합. 그지? 제곱의 합보다 이쪽이 21만큼 작대요. 이쪽이 21만큼 작으니까 여기 플러스 21을 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풀면 x가 나와. x를 답을 쓰면 안 돼. 가장 큰 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써야 돼. x에다 1을 더한 값을 써야 돼.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이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21이니까 22라고 씁시다. 자,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인데 이 x제곱 하나는 얘랑 약분되겠다. 자, 그러면 이쪽에 x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4x 요거 넘으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네요. 는 0. 다 갔으니까 는 0이 됐어. 3, 7에 2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의 값이 7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x의 값은 7이고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놈이 7이기 때문에 7과 그 앞에 있는 자연수는 6이고 당연히 그 뒤에 있는 자연수는 8이겠죠. 이 셋 중에 가장 큰 수는 8을 얘기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밑에는 그냥 간단하게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560번을 보면 연속한 두 짝수래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연속한 두 짝수인데 한 놈을 x라고 하면 그 다음 놈은 얘보다 2가 더 커요. 이렇게 연속한 두 짝수는 이렇게 놓으면 좋습니다. 단 이때 x는 짝수다. 이런 조건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x가 이게 짝수가 아니면 얘도 짝수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치? x가 짝수라 해 그 다음 수도 짝수가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홀수가 나오면 버리고 또 짝수만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은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연속한 두 짝수의 제곱의 합이 100이래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냥 x의 제곱과 x 플러스 2의 제곱 요 제곱의 합이 그냥 100이랍니다. 100. 요거 쓰면 되죠. 그죠? 자, 요거. 자,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요.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66에 36이고, 77에 49, 88에 64. 이렇게 됐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6의 제곱이고, 요 놈은 8의 제곱이네. 그죠? 연속한 두 짝수는 바로 6하고 8이네요. 그래서 그 수의 곱은 6, 8에 48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거는 뭐 숫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지. 그냥 감각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게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만 고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하면 되고 이 나이에 관한 문제 이건 나이에 관한 문제 아니네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있네. 유형이. 그지? 같은 유형이 7개인데 상당히 많아요. 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563번이니까 저는 563번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63번. 자, 귤이 24개가 있는데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학생에 돌아가는 귤의 개수가 전체 학생 수보다 5개만큼 많다. 전체 학생 수는. 야, 이거 보기 있으면 숫자에다 그냥 때려 넣으면 되지. 그지? 이 문제만 잘 읽으면 그냥 할 수 있어. 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학생한테 돌아가는 귤의 개수는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전체 학생 수보다 5가 많대요. 이렇게 되네요. 자, 학생마다 그 학생들한테 x 플러스 5개씩을 주면 이게 애들한테 총 준 귤의 수가 되겠지. 그것이 몇 개냐? 24개를 남김없이 줬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때 자연수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연수를 골라야 되겠어요. 요거 이제 풀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는 0 2 3, 8에 2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이 마이너스 8은 안 되겠지. x는 3. 전체 학생 수는 3명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잘 두고 일반적으로 그냥 두면 됩니다. 거꾸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부호가 반대 이게 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8번은 말이죠. 우리가 2차 함수할 때도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등식 놓고 이렇게 풀면 돼. 자, 566번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지면에서 50m 높이에서 초속 50m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와, 이거 뭔 말이야?
이건 뭔 말인지 알 바가 없어요. 그냥 과학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식이 생긴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단지 얘가 높이라는 거죠. 어떤 높이냐? t초 후의 높이. 그죠? t초 후의 높이. 그러면 높이가 130이 되는 것은 몇 초냐 그랬으니까 그냥 이 높이가 130이 되는 t의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여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자, 그냥 이거는 뭔지 모르고 그냥 식만 세우면 된다. 즉 어찌 됐든 간에 이 50 플러스 50t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것이 130이 되는 t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5로 좀 나눠보자. 10 플러스 10t 마이너스 t 제곱 5로 나누면 5, 20, 5, 6에 30 5, 20, 5, 6에 30 네, 그죠? 자, 다 우변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6 플러스 16는 0인데 이건 필요 없고 는 0은 이쪽에다 안 쓰고 이쪽에다 써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 8에 16이고 둘 다 마이너스네. 그죠? 그럴 때 t는 얼마냐면 2 또는 8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2초 내려오면서 8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높이가 130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0이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높이가 0이 된다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이 부분이 0이 된다.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화산 분출 뭐 높이가 뭐 3,500m 여기 3,500과 같다고 놓고 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와, 벌써 30분이 지났네. 이 도형 파트까지만 하고 어우씨 뭐야 이거 도형 파트 왜 이렇게 많아? 와, 도형 파트가 너무 많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뭐 빠뜨릴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오히려 이 도형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으니까 도형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고 도형 파트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문제나 돼. 여기 마지막이구나. 여기 도형 파트만 하면 끝나네요. 그죠? 자, 14문제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도형 파트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물론 더 남은 사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공부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난 중간고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그걸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